이번 주 뉴욕 일원에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화씨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동해병기 법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차기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114대 미국 의회가 내일 공식으로 출범합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시내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겨울은 예상보다 춥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뉴욕 일원에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화씨 10도, 섭씨로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 강한 바람에 눈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6일과 7일 플러싱과 뉴저지 포트리,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등지에 눈이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6일부터 8일 플러싱과 포트리 일대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0도대에 머물고 7일에는 일부 지역 밤 기온이 8도에서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외출 시 장갑과 모자 등 보온용품 착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9일부터는 다시 영상 기온을 회복하면서 낮 기온이 최고 45도까지 올라가는 등 한파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독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4,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보고됐는데요. 1월과 2월 독감 환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올 독감 시즌 들어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보고된 독감 환자가 7,82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기간에 2,064명과 비교하면 무려 279%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3,922명의 환자가 보고돼 전주에 비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26개 주에서 독감이 창궐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1, 2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독감 환자 보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주보건국은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인 올 유행 독감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독감에 걸렸을 경우에 증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가 독감에 걸릴 경우에는 즉시 치료제를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아쉽게도 뉴욕주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던 동해병기 법안, 올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오늘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날 미팅에서 아벨라 의원은 오는 7일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동해병기 법안과 위안부 교육법안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해 2월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 하원이 회기 마지막 날까지 법안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끝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올해도 범동포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윤희 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아벨라 의원이 새해 첫 법안으로 동해병기와 위안부 교육법안을 발의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해 실패를 교훈 삼아 반드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차기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승기 현 회장의 연임 도전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6년 만에 경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민선 전 이사장은 오는 9일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후보는 김 전 이사장이 처음입니다. 김 전 이사장이 출마에 당선된다면 1960년대 중반 4대 회장을 역임한 송한나 회장 이후 5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회장으로 기록됩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민승기 현 회장의 연임 도전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유창원 현 뉴욕 한인회 이사장 역시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민선 전 이사장은 1983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온 뒤 줄리어드와 프라하 컨설버토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파슨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컨설버토리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롱아일랜드 한인 학부모 회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2015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임기를 마친 최연호 회장을 대신할 8대 회장에는 조진행 전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리교육재단이 2015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포트리에 위치한 풍림연회장에서 최연호 뿌리교육재단 회장, 권영석 부회장, 조진행 이사장 등의 참석 아래 진행된 정기총회는 성원보고와 업무 현황 보고 등 뿌리교육재단의 2014년 활동을 정리하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8대 회장과 3대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출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2년의 임기를 마친 최현호 회장은 애초 계획했던 목표를 전부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지만 뿌리교육재단이 2015년에는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받은 어떤 뿌듯함, 감동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은 그 감동으로 와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뿌리교육재단 이사진은 8대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추천을 통해 단독 후보로 나선 조진행 이사장은 만장일치로 8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조진행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과 이사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뿌리교육재단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재단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단견이고 또 성질도 급해갖고 욱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를 받들어서 참고하고 또 받드는 정신으로 우리 후배 이사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아름다운 재단 USA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지웅 현 이사가 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백악관이 새해 첫 주례 연설 주제로 오바마 케어를 선택했습니다. 테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굵직한 이슈를 제치고 오바마 케어 가입의 중요성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지난 3일 휴가 중인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새해 첫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백만 명이 알고 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공화당 역시 연초에 중점적으로 다룰 정치 현안 중 하나로 오바마 케어를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은 로드니 데이비스 하원 의원이 나선 야당 주례 연설에서 현재 주당 30시간 이상인 오바마 케어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40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의도대로 주당 최소 노동시간 조건이 변경되면 오바마 케어는 가입자 감소와 그에 따른 운영난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시행 연기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114대 미국 의회가 내일 공식으로 출범합니다. 새로운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여성 의원과 비백인 의원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제114대 미국 의회가 내일 공식으로 출범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백악관을 탈환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원내 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원 역시 공화당 246명, 민주당 188명으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상하원 의원 가운데는 백인 남성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여성과 소수인종의 의회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원을 통틀어 여성 의원은 10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비백인 하원 의원 가운데 흑인은 44명, 히스패닉계는 34명, 아시아계는 10명, 아메리카 원주민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상원 의원은 흑인 2명, 히스패닉계 3명, 아시아계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내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생 불량으로 인한 티켓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일 뉴욕 시내 레스토랑과 각종 음식점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위생불량 문제로 32,392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012년 같은 기간 36,804장에 비해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발부된 벌금 티켓의 승인율이 2012년 40%에서 2013년 42%로 증가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비위생 문제 적발 건수가 감소한 이유로 위생 기준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음식점 직원들의 위생관념과 위생시설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한식당들의 위생 상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전체 평균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식당 23,975곳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85%에 달했지만 한식당의 A등급 비율은 73%로 12%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